언뜻 보기에 너무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뜨거운 디지털 광장이 숨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통제된 사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현장일까요?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격렬한 담론이 미래 사회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인도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가슴에 품고 서울에 도착한 젊은 지성이 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총명한 정치학도 안잘리 샤르마. 그녀는 국제학생 정치 포럼에 참석하여 인도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알리고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보이는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그녀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질서정연한 거리, 침묵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 안잘리는 이것이 사회적 활력 부족의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마주하게 될 한국의 진짜 모습,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열기로 들끓는 한국의 온라인 공론장이 그녀의 신념 체계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말입니다. 과연 인도의 엘리트 학생은 자신이 믿어왔던 민주주의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될까요? 한국에서 발견하게 될 K-디지털 민주주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안잘리의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에서의 첫 아침, 저는 국제학생 정치 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에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질서정연했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인위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인도의 다채롭고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한 거리. 풍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의 에너지가 이곳에는 부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이런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시민 참여와 정치적 담론이 가능할까? 저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며 포럼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포럼 개회식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청각 장비와 깔끔한 진행, 다국어 동시 통역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기술적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경직성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과연 알맹이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었죠. 제 차례가 되어 연단에 섰을 때 저는 준비한 발표를 힘주어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민주주의의 역사,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표현의 자유와 때로는 격렬하기까지 한 토론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때로 시끄럽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란함 속에서 사회는 살아 숨쉬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발표 중간중간 한국의 상황을 은근히 대비시키며 질서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놓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몇몇 한국 학생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편함 혹은 반론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군. 저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포럼 중간 휴식 시간이나 그룹 토론 세션에서 저는 몇몇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토론 주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해온 모습 K-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열띤 토론이나 날카로운 비판 대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일까? 저는 속으로 그들의 태도를 분석하며 이것이 한국 사회의 획일성을 보여주는 단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생활 자체는 편리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으며 어디서나 빠른 속도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죠. 첨단 기술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편리함과 효율성이 과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강력한 사회적 통제와 감시 시스템의 산물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대학가를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나 시위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제 눈에 띈 것은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소규모 시위대뿐, 제가 인도에서 흔히 보던 역동적이고 때로는 격렬한 대규모 시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역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어. 저는 제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다음 토론 세션인 디지털 시대의 시민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의 온라인 여론 지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검열이 심하거나 혹은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 가십 같은 연성 뉴스만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제가 여러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 창이나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하고 때로는 원색적이기까지 한 비판과 토론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신랄한 고발, 심지어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불매 운동 제안까지. 익명성에 기댄 토론 문화는 거침이 없었고 그 어떤 근기나 성역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서 느꼈던 조심스럽고 합의를 중시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까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용인된다고? 저는 충격과 함께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력한 온라인 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몇몇 국가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해 보이는 사회가 이토록 혼란스럽고 비판적인 온라인 공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이건 온라인에서의 배출구를 통해 현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고도의 통제 전략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가진 또 다른 역동성, 즉 오프라인의 질서와 온라인의 자유로운 분출이 공존하는 독특한 민주주의의 형태일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이분법적인 잣대 자유롭지만 혼란스럽거나 질서 있지만 통제되거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한국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토론 방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과도한 비난이나 가짜 뉴스 같은 문제점들도 눈에 띄었지만 동시에 특정 이슈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논쟁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며 때로는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동감 없다고 폄하했던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포럼 장소로 향하는 길,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의 발견은 제 신념 체계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와 통제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물론 저는 여전히 인도의 민주주의가 가진 가치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들의 방식을 좀 더 깊이 이해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디지털 민주주의 토론 세션이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 주장을 펼치는 것을 넘어 한국 학생들이 제시할 그들의 시각과 논리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제가 가진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포럼의 핵심 세션인 디지털 시대의 시민 참여와 표현의 자유 토론의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더 깊이 탐색하며 저는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그곳의 활발함과 비판 정신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익명성 뒤에 숨은 가격함과 때로는 무분별해 보이는 여론몰이 현상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일까? 저는 여전히 의문을 품은 채 토론장에 들어섰습니다. 어쩌면 제가 발견한 이 혼란스러운 온라인 공간이야말로 통제된 오프라인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 점을 파고들어 한국 모델의 한계를 지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토론이 시작되고 저는 자신감 있게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에 기댄 과도한 비난과 빠른 여론 변화는 오히려 수계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포퓰리즘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시민 참여는 오프라인에서의 조직적인 활동과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인도의 다양한 시민 사회 운동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 사례들을 제시하며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한국 학생 대표 중 한 명인 민지 씨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묻어났어요. 안잘리 씨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도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몇 가지 자료를 띄웠습니다.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 어떻게 시작되어 국회 입법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온라인 여론이 어떻게 불매운동으로 번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었죠. 한국의 디지털 시민 참여는 때로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도와 파급력은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 강력합니다.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때로는 정부나 거대 기업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통제된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지 씨는 이어서 한국의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언급하며 온라인 공간이 단순한 배설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발표에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깊이와 설득력이 있었어요. 다른 한국 학생들도 그녀의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디지털 여론 형성과 결합하여 놀라운 속도로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자정,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론에 제대로 된 답변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인도의 사례들은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한국의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 앞에서는 다소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제가 혼란이라고 치부했던 것이 어쩌면 활력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생각, 제가 통제라고 의심했던 것이 어쩌면 효율의 기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토론 세션이 끝나고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지적인 패배감과 함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왔는지 깨닫게 되면서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 잠시 포럼 장소를 벗어나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는데 가방을 뒤적이던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갑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있는 지갑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낯선 곳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인도였다면 솔직히 다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페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제 지갑이었어요. 한 젊은 남학생이 조금 전에 이걸 카운터에 맡기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간 것을 보고 주워서 맡겨놓았다는 설명과 함께요. 저는 너무 놀라 감사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잠시 후 지갑을 찾아준 그 학생이 혹시나 제가 돌아왔을까 싶어 다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같은 포럼에 참석했던 한국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혹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까봐 걱정되어 다시 와봤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걱정과 친절한 K-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별일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절망감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묘한 감정이 가슴속을 채웠습니다.
제가 차갑고 개인주의적일 것이라고 넘겨 짚었던 한국 사회에서 받은 예상치 못한 친절. 이것은 토론장에서 느꼈던 지적인 충격과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질서 정연함 속에 이런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다니. 효율성 속에 이런 인간적인 배려가 숨어 있을 수 있다니. 제가 가진 모든 편견들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토론장에서의 기억과 지갑을 찾아준 학생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곳이었어요. 질서와 효율성, 첨단 기술, 활발한 온라인 담론, 그리고 그 기저에 흐르는 따뜻한 정서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회 안에 공존하며 작동하는 것일까요?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힘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의 조화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오프라인의 질서와 신뢰가 있기에 온라인에서의 격렬한 토론이 사회를 파괴하는 대신 오히려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반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K- 시스템, 한국식 발전 모델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결정적인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느낌, 이것이 바로 그 결정적 한 수와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제 멋대로 재단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열린 마음으로 이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안에 단단했던 신념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가져왔던 모든 자료와 한국에서 새롭게 얻은 정보들을 펼쳐놓고 밤새 씨름했습니다. 토론장에서의 지적 충격과 지갑을 찾아준 학생의 따뜻한 미소가 교차하며 제 머릿속을 휘저었죠. 제가 굳게 믿어왔던 민주주의의 틀로는 한국 사회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질서 정연함이 반드시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온라인에서의 격렬함이 반드시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저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 바로 K- 정신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움 대신 지적인 희열을 느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인도의 민주주의를 옹호하거나 한국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대신 제가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존중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발표 세션, 저는 다시 한번 연단에 섰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포럼에 참석하기 전 한국 사회에 대해 몇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활기차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민주주의에 익숙했던 제게 한국의 질서 정연함은 다소 경직되고 통제된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저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달랐습니다. 놀라운 효율성과 기술 발전 속에서도 시민들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광장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에너지는 분명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시민 참여가 가진 힘과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오프라인에서의 질서와 K정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 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저의 분석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작은 친절 K-정을 예로 들며 효율성 속에 감춰진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신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도의 다원성과 역동성, 그리고 한국의 효율성과 디지털 역량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나 동의를 넘어선 진심 어린 공감과 존중의 박수처럼 느껴졌어요. 토론을 주도했던 민지 씨를 비롯한 한국 학생들은 제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잘리 씨 마지막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희도 안잘리 씨 덕분에 저희 사회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국적과 이념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한 것이죠. 포럼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더 이상 낯설거나 비판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한 거리와 첨단 빌딩 숲은 이제 답답한 통제의 상징이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과 역동적인 에너지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졌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멈춰서서 제가 떠나온 도시를 그리고 저를 변화시킨 이 나라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정치학적 지식을 넘어선 더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고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강함은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한 질서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신뢰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인도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제 연구 주제를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서구 중심적 민주주의의 이론을 넘어 아시아, 특히 한국의 독특한 발전 모델과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질서와 활력의 조화, 전통과 첨단 기술의 융합,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력 K-클래스는 분명 21세기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사회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은 바로 그런 의지와 노력이 살아 숨쉬는 나라였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이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